이 교수의 책 읽기 21번은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입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과 괜찮은 기업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Good to great. Why some companies make the leap and others don't. 이무열 옮김을 읽으려 하지만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등의 이거 유명한 책이죠. 이 저자의 경영 이론과 거의 무관한 관점에서 읽으려 합니다. 그 전에 내가 이걸 왜 읽으려 하는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음, 이 교수의 시사토론사에서 했던 얘기인데 AI 월드 2023이라는 그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삼성전자 최장규 삼성전자 AI 연구센터장이 발표해서 이 책을 인용을 합니다. 굿드 그레이트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지도자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그쪽 가서 혹시 관심 있으면 이 교수의 시사토론 사를 가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한국이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아주 음, 자부심 이런 자부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함이라는 건 삼성전자가 위대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챌린지라고 말하고 있는 얘기들 그런 그 위대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분의 이런 발표를 보면서도 삼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분한테도 중요한 얘기지만 삼성 전체도 중요하고 그럼 LG나 SK나 이런 쪽에서도 중요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 위대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인 철학을 아는 것이 중요할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나는 경영학에 관심 있어 읽어주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왜 읽으라고 했냐면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의 리더의 특징을 설명하는 다음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할 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단계 5의 리더가 되는 과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한 확고한 연구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없대요.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 연구는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전환시키는 요소들이 들어있는 블랙박스의 한 핵심 요소로서 단계 5의 리더가 필요하다. 그게 드러났는데 그 블랙박스 안에는 또 하나의 블랙박스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왜 단계 5의 리더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모른단 말이죠. 그 블랙박스의 한계 뭐가 되는지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모른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자 비즈니스 및 사회 분야 리더들의 경영 구루라고 그 구루는 선생님이죠. 라고 소개되는 짐 콜린스가 어? 위대한 기업의 단계 5의 리더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핵심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사람이 단계 5의 리더로 성숙해 가는 내부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탈근대 시대 경영학 연구의 한계에 관한 이런 고백인데 이 고백은 이 좋은 회사에서 어, 위대한 회사로 변하기 위해서는 8가지 특징들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단계 5의 리더십, 2장 단계 5, 이게 1장은 소개고 2장이 이제 단계 5의 리더십이었고 3장이 뭐 사람 먼저 다음에 할 일, 규律 있는 삶, 4장이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라, 5장이 고순도시 컨셉, 6장이 규율과 문화, 7장이 기술 가속 페달 이렇게 6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중에서 2장의 단계호의 리더십 부분에 본문이 끝나고 요약 내용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 내용만 인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한 기업들은 중대한 전환기에 예외 없이 단계 5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계 5란 게 뭐냐면 경영자 능력의 5단계 계층을 말하는데 1단계는 뭐 전문가 신입사원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단계가 맨 1단계인데 단계 5의 리더들은 개인적 겸양과 직업적 의지, 직업적 의지하고 개인적 경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두 개가 역설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회사에 우선적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그런 야망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단계호의 리더들은 차세대의 후계자들이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후배를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단계 사회 리더들, 밑에 저국이 후계자들을 실패의 늪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라는. 한교의 리더들은 더할 수 없는 겸손함을 보이고 나서기를 싫어하면 말수가 적다. 기존에 있던 리더 개념하고 다르죠. 그에 반해 비교 기업의 3분지 2에는 단계 4죠. 개인의 자아가 지독하게 강한 리더들이 있었다. 이게 원래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들이잖아요. 그들은 회사를 망하게 하거나 계속해서 평범한 기업으로 남게 하는데 기여했다. 상식에 좀 어긋난 얘기 자꾸 하고 있죠. 반겨의 리더들은 지속적인 성과를 일궈내고자 하는 치유 불가능한 욕구에 사로잡혀 광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그들은 회사를 키우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그 결정이 아무리 엄청나고 힘들지라도 무엇이든 할 결의가 되어 있다. 이 단교의 리더들은 일꾼 같은 근면함을 보인다는 거죠. 쇼에 나가는 말이라기보다는 쟁기를 끄는 말에 가깝다. 그러니까 단계의 리더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며 자기 자신 외의 요인들의 성공을 돌린다. 성공해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일이 잘못됐을 때에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책하며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비교 기업의 CEO들은 흔히 그 정반대의 행동을 보인다. 정반대라 그러는 거죠. 이게 더 웃기는 거예요. 왜 정반대로 행동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계의 리더들이 기존과 정반대로 행동한다. 거꾸로 말하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성공할 때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탄사를 돌리지만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면 창문 밖을 내다보면 외부의 비난을 떠넘기죠. 우리가 정치가도 생각나죠. 최근 경영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특히 이사회에서 명성이 화려한 리더를 선택하고 잠재적인 단계와의 리더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좋은 사람을 뽑은 것 같은데 회사는 점점 이상하게 빗나가죠. 잠재적인 단계호의 리더들은 우리가 무엇을 찾는지 안다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으며 주변에 많은데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이 단계의 리더로 진화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나는 믿는다. 예상치 못한 발견들. 요약에 뒤에 이게 붙어 있었어요. 외부에서 영입된 명망가 리더들은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들의 도약과 부정적인 상관관계, 그러니까 안 좋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회사를 위해 위대한 회사를 키운 CEO 10명 중 11명 중 10명은 회사 내부 출신인 반면 비교 기업들은 6배나 자주 외부에서 이 CEO를 영입했다. 단계 5의 리더들은 성공의 많은 부분을 개인적 위대함보다는 행운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단계 5의 리더십이나 그 비슷한 어떤 것도 찾을 생각이 없었지만 연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압도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었다. 그것은 관념적 발견이 아니라 경험적 발견이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있죠. 필자가 내가 이 독후감을 쓰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인용한 것의 마지막 부분, 즉, 우리는 이 연구에서 단계호의 리더십이나 이 그 비슷한 어떤 것도 찾을 생각이 없었지만 데이터가 압도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었다. 그것은 관념적 발견이 아니라 경험적 발견이었다라는 자기 반성에 관해 덧붙일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계호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결과의 요약에 다른 것과 달리 예상치 못한 발견들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의 리더십이란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짐 콜린스 자신의 경영학 이론에 바탕을 둔 관념적 발견이라기보다 이 연구에서 단계 5의 리더십이나 그 비슷한 어떤 것도 찾을 생각이 없었는데
데이터가 압도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추가한 경험적 발견의 결과물이라는 솔직한 발화가 주는 의미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인 거예요. 실자의 이 글은 짐 콜린스의 책에서 도움이 될 경영학 이론을 읽어내려는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그 책을 읽으시면 돼요. 잘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이 근대 경영학의 한계를 드러내고 탈근대 경영학의 시작이 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질콘시스가 선진적이라는 입장에서 읽고 싶다는 말. 그러니까 후진적이어서 쓴 게 아니라 선진적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물론 단계 5의 리더들은 개인적 겸양과 직업적 의지의 역설적인 결합을 보여준다라는 결론을 보완하는 두 가지 관점 때문이에요. 하나는 단계 5의 리더들과 정반대 행동을 보이는 비교 기업의 CEO를 설명하는 창문과 거울의 이미지를 이용한 시적인 묘사. 시적인 묘사죠. 굉장히 시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단계의 리더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며 자기 자신 외의 요인들의 성공을 돌린다. 그러나 일이 잘못될 때에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책하며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비교 기업의 CEO들은 흔히 그 정반대 행동을 보인다. 그들은 성공할 때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찬사를 돌리지만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면 창문 밖을 내다보며 외부의 비난을 떠넘긴다. 소위 좋은 기업의 CEO와 위대한 기업의 CEO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이라는 게 지극히 산문적인 학문이잖아요. 돈벌이에 관한 얘기잖아요. 돈을 많이 벌 거냐. 그보다 더 산문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로운 탈근대 시대에 적합한 설명 기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대 세상에서는 좋은 기업이었던 거죠. 근데 탈근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상이니까 위대한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실패하거나 성공한 CEO들의 대표적인 특성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내면적인 반성으로 라는 산문적 개념이 있어요. 그걸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뭐라 그러냐면 거울을 들여다보며 하며 보며 라는 시적 상상력의 이미지를 동원해요. 또 외부적인 평가의 방식으로 라는 근대의 산문적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창문 밖을 내다보며 라고 하는 데 시적 상상력을 사용을 하는 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짐 콜린스와 이게 팀이에요. 혼자 한 게 아니라 그의 팀의 시대 감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건 아마도 근대적인 좋은 것이 큰 것, 즉 탈근대적인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지금까지 좋았던 것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난경이죠. 난경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가 지금 지금은 얼핏 좋을지 모르지만 망했다. 난처한 경제에 몰려 있다. 궁지에 몰려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문장으로 이 책이 시작돼요. 본문이. 좋은 것은 큰 것,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거대하고 적인 것이 위대해지는 것이 그토록 드문 이유도 대개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거대하고 위대한 학교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위대한 정부는 없다. 대개의 경우 좋은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회사들은 위대해지지 않는다. 바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제법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주된 문제점이다.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하게 하는 요소 중에서 기존의 근대 경영학 이론으로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이 단계 5의 리더십의 특징을 이 특징이 이 책을 읽는 지금 이게 이 교수의 책 읽기 22의 시리즈죠. 시리즈 중에서도 책 읽기 시리즈 중에 22번인데 22가 아니죠. 21이죠. 21의 시리즈가 속해 있는 8근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필자 유튜브 채널이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인데 거기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시리즈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현대 집중적으로 천착하는 게 탈근대 정동 개념이에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만일 단계 5의 리더십이 전통적인 가르침, 특히 회사를 변화시키는데 개성이 뚜렷한 전설적인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죠. 정면으로 반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념적 발견이 아니라 경험적 발견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리고 공식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겸양, 더하기 의지는 단계 5 이렇게 쓴 거죠. 단계 5의 리더는 이중성에 대한 연구다. 겸손하면서도 의지가 굳고 변변찮아 보이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이중성이다. 이 개념을 재빨리 파악하려면 미국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역사상 보기 드문 단계 5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 거의 없었, 이런 사람 거의 없죠. 또 하나 뽑으라면 내 생각에는 케네디 같아요. 그는 자신의 자아, 영속하는 위대한 나라라는 보다 큰 대의를 향한 자신의 일차적인 야망에 걸림돌이 되게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링컨의 개인적 경향과 수줍은 성격, 서투른 매너를 나약함의 표현으로 잘못 짚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 25만 남부연합 지지자들과 링컨 자신을 포함한 36만 미합 중국의 목숨을 앞에 두고서 자신들이 크나큰 오해를 범했음을 깨달았다. 전쟁을 해버렸잖아. 전통적인 가르침, 특히 회사를 변화시키는 데는 개성이 뚜렷한 전설적인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믿음은 근대의 독립주체적 자아의 챔피언인 근대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탄계 5의 리더십이 탈근대 지도자의 새로운 모습이라면 어떻겠어요? 근대 지도자의 이데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면으로 반대할까 말이죠. 그러니까 짐 콜린스의 글에 필자가 말을 덧붙이려는 이유는 이게 관념적 발견이 아니라 경험적 발견임을 유의하기 바란다라는 고백 때문이에요. 경험적 발견이라는 게 부드럽게 한 말이죠. 완고거법은 자신의 이론 체계에서 도출된 결론, 즉 관념적 발견이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론에 반대하는, 적어도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는 결론이라는 말인 거죠. 지가 생각한 거 정반대로 났다는 거예요. 이런 저간의 사정은 겸양 더하기 의지는 단계라는 공식에서 뚜렷해져요. 필자의 탈근대 정동의 공식은 근대 감정과 정서 플러스 생각은 탈근대 정동이에요. 노벨 수상 행동 경제학자인 다니엘 카너먼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이론이에요. 바로 이게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직감적인 판단에 기반한 시스템 1, 이 오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인 통계를 플러스하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면 시스템 2, 이게 시대적인 요청이다. 그것 같은 등식이죠. 그러니까 근대 지도자의 의지라는 시스템 1의 바탕을 두는 단계 4의 리더의 경영 전략으로는 근대 시대의 좋은 기업을 겨우 유지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탈근대 시대에도 번성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의 시스템 2의 바탕을 두는 경영 전략으로 근대 시대의 좋은 기업이 탈근대 시대에도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이 되려는 단계 5의 리더에게는 근대 지도자의 의지는 물론 있어야 돼요. 그게 플러스, 추가하여, 플러스죠. 링컨의 사례처럼 링컨이 더듬거리고 뭐 그런 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이란 격변하는 상황이니까 세상을 더는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양의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링컨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요. 요컨대 의지라는 근대 감정과 정서를 반성하는, 생각하는 겸양의 자세를 다 포함된,
플러스죠. 살근대 정동이 요구되는 거죠. 음? 살근대 정동 공식이라니까. 지도자 공식이죠, 이게. 살근대 정동 지도자. 요걸 다시 쓰면 근대 지도자. 이 의지라면, 어? 플러스. 그죠? 네. 그죠? 요거일 거예요. 그렇죠? 본문이 아니니까 조금 작은 글씨로 할게요. 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겸양은 왜 썼을까요?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혁명적 변화인데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혁명적 변화니까 다 할 수는 없죠. 이게 겸양이 있는 게 당연히 이게 맞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계 4의 리더십에 익숙한 근대 감정과 정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단계 5의 리더십의 탈근대 정동이 뭐처럼 보이냐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뭐는 있는 것 같아? 의지는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변변찮아 보이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변변차, 뭐,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변변찮아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만 정작 할 때는 어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고민한 거죠.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이중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한겨울의 리더들은 회사가 다음 세대에 훨씬 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성공의 뿌리에 자신들의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편안해한다.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죠. 단교의 리더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젠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 중 하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서 일한 적이 있었지 하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위의 일화는 소위 단계 5의 리더십을 가진 8근대 시대 지도자의 겸양이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는 단계 4의 리더십의 인물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자신의 거대 자를 돌려서 스스로 강조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이게 근대 시대 지도자들에게 흔한 거짓 겸양이에요. 그렇게 연설할 때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많죠. 내가 다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고 시작은 지가 잘났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것은 흔한 거짓 겸양이 아니었다.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도약시킨 리더들과 함께 일하거나 그들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은 조용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조심스러운, 수줍어하는, 정중한, 부드러운, 나서기 싫어하는, 말수가 적은, 자신에 관한 기사를 믿지 않는, 찬사를 보낸 기사가 나올 수도 있죠. 등의 단어나 표현을 계속 썼다. 짐 콜린스를 비슷한近대 사회의 주류 계층이 8근대 시대의 리더십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가장 큰 아이러니는 종종 권력의 자리로 돌진케 하는 적개심이나 개인적 야망이 안교의 리더십에서 요구하는 겸손함과 상충된다는 거죠. 서로 반대된다는 거죠. 이 아이러니에다가 또 이 사회가 조직을 키우려면 전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리더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죠. 그 움직이는 경우가 잦다는 사실을 결합시켜 보면 왜 단계 5의 리더들이 조직의 우두머리로 등장하는 경우가 드문지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필자의 이 글에는 짐 콜린스의 이토록 좋은 경영학 서적에 딴지를 걸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정반대로 짐 콜린스가 만난 그리고 위에서처럼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런 난경을 굳이 부각함으로써 8근대 시대 지도자의 상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권력의 자리로 돌진케 하는 적개심이나 개인적 야망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이나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죠. 세계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단계사의 근대적인 리더십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인류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짐 콜린스가 지금 이 책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설명하지만 짐 콜린스와 그의 팀이, 이게 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에 사진이 나왔는데,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하고 정리하다가 경험적으로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가 뭘 뜻하냐면 근대 사회 속에 이미 탈근대 시대가 만연하게 도래해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겠죠. 그러므로 단계 5의 탈근대적인 리더십이 전면적으로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이 단계 5의 탈근대 리더십의 탈근대성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특성 중에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라는 제목의 제4장에서 소개되는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있어요. 스톡데일은 사람 이름이에요. 장군 이름인데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게 중요해요. 플러스 그게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의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한다. 그게 좀 반대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패러독스예요. 역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스스로의 삶을 이끄는 경우든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경우든 위대함을 창조하는 모든 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처칠은 2차 대전 중에 이런 태도를 유지했고 스톡데일 장군은 빅터 프랭클은 유명하죠. 이 심리학을 최근에 심리학을 바꾼 사람이죠. 포로 수용소에서 이러한 태도를 누가 살았나 봤더니 이런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죠. 나는 포로야. 냉정하게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풀려날 거야. 안 풀려나? 이게 더 맞는 거죠.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한 우리의 기업들은 자유세계를 구하는 위대한 사건이나 포로용 수용소에 살아남는 심도 있는 개인적 경험 같은 걸 겪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건 그들의 평범함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건 그건 상관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는 단지 살아남으려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위대한 세사로 우뚝 설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삶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 큰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 속의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는 냉정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엔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 이게 있고 플러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게 무엇이든 눈앞에 닥친 현실 속의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한다. 라는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공식이죠. 이게 은 시스템 원 옛날 거죠. 플러스 객관적 통계 그죠?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2에란 다니엘 카네만의 공식이 있었고 또 근대 감정과 정서 플러스 생각과 반성 탈근대 정동이란 필자의 공식 하고 어때요? 같다는 거죠. 이 이중 패턴을 받아 안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좋은 결정을 연달아 내리게 되고 나아가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에서 나온 정말 큰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발견할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좋은 기업을 너무 위대한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과 괜찮은 기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짐 콜린스의 경영학 서적은 단순한 경영학 서전의 차원에 머물지 않아요. 짐 콜린스가 명명한 위대함, 이상하게 위대함이라는 대단한 단어를 썼죠. 그건 이유가 있어요.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의 소명, 콜링에 부응하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